안녕하세요. 감원보살입니다. 바로 자식 복이 터지는 사주와 끊기는 사주에 대해 깊이 있는 명리학적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사주 팔자 속에는 분명히 자식에 대한 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식궁이라고 불리는 영역, 그리고 그 자식을 나타내는 인성과 식상의 상태를 통해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 자식의 운명, 나와의 인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식분의 생년월일 적어주시면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식 복이 터지는 사주의 대표적인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성과 식상이 고르게 발달된 사주입니다. 사주 팔자에서 인성과 식상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잇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 즉 지식과 보호, 모성의 교육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반면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기운으로 자식 자체이자 내가 세상에 표현하는 창조성,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에너지입니다. 이 두 기운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자식을 낳을 복도 있을 뿐 아니라 자식을 잘 돌보고 사랑하며 성공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힘도 함께 지닙니다. 예를 들어 원국의 인성과 식상이 각각 2개씩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서로 상극하지 않고 오히려 상생 구조를 이룬다면 이런 사주는 자녀와의 유대가 깊고 자식이 효도하며 부모 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오면 자식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울 힘이 생기고 식상이 들어오면 자식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지혜와 따뜻함을 주고 자식은 그 마음을 받아 성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구조인 셈이지요. 1969년 기후생 여성의 경우 사주의 정인정인성과 식신이 모두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고 실제로 그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한 후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며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성과 식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관성과 자식운이 조화를 이루는 사주입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사회적 위치, 명예, 질서, 자식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식은 식신의 극으로서 관성을 향하게 되는데 이 관성이 바르게 존재하고 흘러가면 자식은 올바른 길을 걷고 부모에게 기쁨과 명예를 안겨줍니다. 특히 정관이 흐름을 막지 않고 적절하게 발현될 때 자식은 바른 자식이 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안정적입니다. 관성과 자식운의 조화는 사회의 시선이라는 층위까지 포괄합니다. 즉 자식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습이 부모에게 어떤 자부심으로 다가오는지를 뜻하는 것이죠. 명리학에서는 관성의 기운이 흐르면서 인성과 식상이 보조적으로 작용할 때 자식은 사회적으로 안정되며 부모에게 귀한 복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1975년 을묘생 여성은 사주의 정관과 편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꾸준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성이 정의로 흘러갈 때 자식은 바르고 착실한 길을 걷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깊은 신뢰와 감사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사와 오화이나 같은 따뜻한 기운이 중심에 있는 사주입니다. 불의 기운은 생명과 성장의 상징입니다. 사와 오화이나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온기와 정을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기운이 사주 중심에 자리하고 인성과 식상과 어우러질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과 교류는 깊고 따뜻해지며 심리적 유대감이 매우 강해집니다. 이런 사주는 자식이 멀리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부모가 어려울 때 자식이 먼저 손을 내밀며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됩니다. 명리학에서 화의 기운은 감정과 열정, 유대, 인간관계의 깊이를 상징하는데 그 기운이 중화로 흐르면 사주 전체에 따뜻한 기류가 돌고 육친 간의 사랑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65년 을사생 여성의 사주에는 사화와 오화가 중심에 포진되어 있었고 인성 또한 화기운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 언제나 소통이 원활했고 아이들이 커서 결혼한 후에도 명절이나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밥을 먹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불기운이 중심에 있는 사주는
단순히 자식의 성공을 넘어서 정과 유대라는 더 깊은 자식 복을 보여줍니다. 반면 자식 복이 끊기는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성과 식상이 파극되거나 부재한 사주입니다. 사주 팔자에서 인성과 식상은 자식을 낳고 기르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운이 서로 충돌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런 사주는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거나 자식과 정서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양상을 띱니다. 인성이 없으면 자식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 자체가 약하고, 식상이 약하면 자식 자체의 기운이 부족해 태어나지 않거나 성장 과정에서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성과 식상이 서로 상극하거나 사주의 원국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식은 있어도 내 품에 오래 머물지 못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과 오해를 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 경술생 여성의 사주는 인성과 식상이 모두 부재하고 오히려 재성과 관성이 지나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자식과는 늘 소원한 관계였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연락을 끊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돈은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인성과 식상의 부재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내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상징적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대운에서 인성과 식상이 충파되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원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덮어가는 대운의 흐름이 삶을 실제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운에서 인성이나 식상이 강하게 충돌하거나 파괴되는 시기를 지날 때는 자식과의 관계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평소 아무 탈 없던 자녀가 갑작스럽게 진로에서 탈선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를 겪기도 하고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을 돕고 싶어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고 자식 또한 그 도움을 거부하며 점점 멀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대운에서 충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 그 시기는 자식과의 인연이 흔들리는 전환점이 되기 쉽습니다. 1962년 이민생 여성은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운이 식상을 충하는 경금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딸이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을 시작했고 둘 사이에 깊은 오해와 상처가 쌓였습니다. 이전에는 늘 웃음이 넘쳤던 가족이었지만 대운의 충이 시작된 후로 관계는 빠르게 틀어졌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운이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 시기라고 풀이합니다. 세 번째는 음양의 불균형이 심한 사주입니다. 사주는 음과 양, 오행의 균형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음기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양기가 편중된 사주는 감정의 흐름이 왜곡되고 소통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주는 자식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나누기 어렵고 깊은 정을 나누는데 장애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강한 양기 사주는 통제와 강요가 심해지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숨이 막혀 도망치려 합니다. 반대로 음기가 너무 강한 경우 감정 표현이 부족하고 무관심하게 보이기 쉬워 자식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내면이 불균형하면 자식도 그 틀 안에서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1958년 무술생 여성은 사주 전체의 양기가 과도하게 분포된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자식 교육에 매우 엄격했고 딸에게 늘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다그치곤 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20대 초반 집을 나가 독립했고 몇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딸과의 거리는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양의 불균형은 마음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조용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운 정말 타고나야만 하는 걸까요?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나는 사주는 기본값일 뿐 운이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고요. 즉 현재 대운이나 세운에서 자식운이 강해지는 흐름을 타면 이전까지 소원했던 자녀와도 다시 인연이 열릴 수 있고 자식의 삶이 바뀌며 부모의 삶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즉 50대 이후에 대운이 인성이나 식상을 향해 흐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식 복은 얼마든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사주는 단지 운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그
그 지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로 향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사주 이야기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보살이었습니다.